돈이 휴지가 됐다? 돈이 없어요. 대부분이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유는 요즘 또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은 항상 그 지역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국지적인 시장이 돼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들어와 살아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금이라는 거는 과거에 나의 자본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기 전까지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 예전에 뭐 신혼집은 2억에 시작을 했는데 돈을 많이 모으면서 전셋집을 좀 더 올려가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좀 더 끌어오면은 집을 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구조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전세 대출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즉 자본의 성격이 강하던 전세금 자체에 대출을 통해서 들어온 시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전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지금 자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받아서 많은 돈을 땡겨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집값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집이라는 게 사용가치 플러스 미래의 기대이익이 합쳐져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용가치에 대한 부분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대로라면 훨씬 낮았는데 대출을 통해서 그걸 올려줬으니까 집값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게 전세 대출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또 이 전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동산의 어떤 과열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됐었는데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 대출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전세 보증의 사고액이 2016년도만 하더라도 100억대였어요. 그런데 23년, 24년에 전세 보증 사고가 5조 원 가까이로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집주인이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 더 많은 돈을 그냥 가져다 썼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이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줄을 좀 이제 막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가 월세화되고 다 전세가 사라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유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게 갭 투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전세금을 돌려주고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전세가 사라지겠죠.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때도 누군가 다시 들어와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세금을 내줘야 이 집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전세가 사라지겠어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파는 것밖에 없어요. 팔아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자기가 그 전세금만큼 마련하거나, 전세금만큼 마련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런 구조거든요. 보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전세가 100% 월세화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일부 플러스 월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단지들을 살펴보면 비싼 단지든 싼 단지든 월세 부담액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월세라는 거는 다달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현금 흐름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월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증금의 차이가 있겠죠. 좀 싼 동네의 보증금과 좀 비싼 동네의 보증금이 차이가 있겠죠. 이게 반전세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계약이 늘어난다. 왜 보증금 일부의 월세화가 되느냐? 이 보증금 자체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출이 축소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월세를 돌리려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뭐 200짜리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2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2억을 돌려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2억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 월세를 돌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월세화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막 월세화가 돼서 막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일정 현금 흐름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주거 비용의 최대치 이 한도 안에 있는 경우 그냥 원룸 살고 젊은
직장인들, 오피스텔 월세 이런 것들 50만 원 하던 거 55만 원 올려달라, 뭐 60만 원 해달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올라가는 거면 엄청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담은 좀 커지죠.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 가거나 뭐 집을 다시 구하는 거나 이런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감당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올라간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도 자체는 자기의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한도에서 더 벗어나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전부 다 부자라면 이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 집주인들이 어떻게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대출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 놓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갭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건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여력이 생겨나니까 장기적으로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요. 등락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주변에 갑자기 입주가 있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지 않는 시기에 이사를 한다든가 훨씬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체결되는 전세가가 있을 거고 때로는 낮게 거래되는 게 있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이 과열기를 거치면서. 즉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데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마냥 오르기만도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살아도 나중에 내가 여기에 묶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집에 전세를 살아야겠죠. 지금 내가 사용 가치를 이만큼 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가격에 이 집을 계속 거주하고 싶다 라는 집에는 전세를 살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보증을 통해서 그 자금을 오롯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을 2차례나 했잖아요. 최초에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 1.8%를 달성하지 못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IMF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게 0.8% 정도 되거든요. 또 이것도 달성할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금에 있어서 당장 쓸 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은 내가 빚 없고 쓸 돈 있고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현금을 홀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들 하는 게 빚투하고 부동산 사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투자 대상에 돈과 바꾸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변동성이 심해져가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가 이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서는 현금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이고 투자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왜 지금은 현금을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선택적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시장이었거든요. 코로나를 겪기 전의 상황,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막 물가가 올라가고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던 거는 부동산, 자산 가격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자금이 쏠리면서 그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된 그 부동산의 가격이 그 고점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해서 지금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이미 선 반영돼서 미리 다 올라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누가 돈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한 내용인데 부모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남겨주고 싶어 해. 나중에 월세라도 받으라고 하면서 남겨주고 싶은데 자식은 넘겨주는 것도 요즘 80대가 60대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상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달라 이거예요. 시세가 뭐 월세로 계산을 하면 수익률이 거의 6% 정도 되는 상가였는데 시세가 한 12억 정도 했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5억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그걸 주도해서 팔았거든요. 80대 노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월세 받아서 써라.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식은 아니다. 난 당장 돈이 필요하다. 팔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팔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한테 팔았어요. 절반에. 이 정도로 당장 쓸 돈을 원한단 말이에요. 돈이 휴지가 됐다?
돈이 없어요. 대부분이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금융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사채에 비슷하게. 돈이 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돈이 있나요? 이렇게 정말 묻고 싶어요. 일단은 나가는 돈을 줄여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